안녕하세요, 차플레이 이영빈입니다. 유럽에서 모델 Y, 모델 3,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차가 바로 이 볼보 EX30입니다. 유럽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이 볼보 EX30을 좋아하는지 오늘 시승을 통해서 끝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출발하시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승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코너링, 이야, 이게 이 뒷바퀴는 구동만 담당하고 앞바퀴는 조향만 담당하는 이런 후륜구동 시스템이기 때문에 코너링을 했을 때 이렇게 경쾌한 느낌이 듭니다. 아주 직관적이고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그런 코너링 실력을 보여주고 있네요. 아주 재밌는 차입니다. 지금 국내에 팔고 있는 이 EX30 출력 같은 경우는요, 후륜에 모터 하나를 달아서 272마력의 최고 출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지금 272마력이면 기아 EV3 같은 자동차들보다도 거의 70마력 가까이 출력이 높은 겁니다. 그러면서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이 단 5.3초에 불과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한번 가속을 해봐야겠죠. 가속! 일단 이 차량의 움직임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와, 이 가속 능력 보세요. 야, 볼보 중에서 이렇게까지 주행에 즐거움을 주는 그런 차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꽤 빠르고 짜릿한 그런 가속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형 SUV 전기차들 중에서는 EX30이 달리는 느낌으로 치면 가장 경쾌하고 즐겁다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괜찮은 시원시원한 출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차가 워낙 작잖아요. EV3보다도 더 작은 그런 길이를 갖춘 컴팩트한 크기의 자동차다 보니까 무게도 훨씬 더 가볍습니다. 지금 이 차는 무게가 1855kg, 1.8톤이 조금 넘어요. 그래서 이 차는 이 272마력이라는 출력이 그냥 아주 넉넉하게 느껴지는 그런 출력을 갖추고 있네요. 무게당 마력으로 치면 1마력당 감당하는 무게가 대략 한 6.8kg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면 아주 준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솔린 차 탈 때 아주 경쾌하게 느꼈던 그런 자동차들 있잖아요. BMW 3 시리즈나 아우디 A5나 이런 차들하고 비교해도 이 차가 감당하는 1마력당 무게가 훨씬 더 적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행을 하실 때 그 후륜구동의 다이내믹함, 후륜구동의 즐거움, 이런 것들을 똑같이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볼보 EX30에서 일단 다른 건 다 제쳐두고 가장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출력, 달리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 느낌은 BMW 후륜구동 1시리즈를 탈 때처럼 그런 재미가 있어요. 아주 컴팩트한 차가 쏙쏙 돌아나가는 이런 즐거움이 있어서 후륜구동의 즐거움을 느끼기에 아주 최적화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EX30은 지금 SUV라고는 하지만 이 천장이 굉장히 낮습니다. 게다가 전기차죠. 그래서 배터리 같은 경우도 바닥에 평평하게 깔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게중심이 이 SUV라기보다는 이 해치백에 더 가까울 정도로 이 무게중심이 낮게 안정적으로 잘 깔려있는 세미 고성능 후륜구동 자동차를 타는 것 같은 그런 즐거움이 느껴집니다. 사실 볼보라는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였습니까? 이 안전을 키워드로 잡으면서 우리가 후륜구동 자동차를 못 만들어서 안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안전이 철학입니다. 안전에는 전륜구동이 유리하죠. 그래서 우린 전륜구동만 만듭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런 브랜드인데, 막상 전기차 시대가 되고 이제 지리그룹에 들어오면서 이 플랫폼이라든지 모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되니까 후륜구동으로 자동차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도 아주 재미있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네요. 자, 그리고 국내 출시되는 이 볼보 EX30 같은 경우는 배터리 같은 경우 이 69kWh NCM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고요. 이 배터리 셀 같은 경우는 중국 선우다에서 만들고, 이 배터리 패키징 같은 경우는 지리의 배터리 자회사 이 브램트라는 기업에서 만듭니다. 어쨌든 이 중국산 배터리가 탑재가 됐고요. 1회 충전으로 주행 가능한 거리는 351km로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EV3 스탠다드랑 비교하면 배터리는 거의 10kWh 더 넣었는데 주행거리는 거의 비슷한 그 정도의 이 주행거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가 좀 부족한 점, 이런 점들은 이 EX30의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틀 동안 충분히 주행을 하고 난 다음에 배터리가 63% 정도 남았고 주행 가는 거리가 201km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정비 주행은 전혀 하지 않고 일상적인 것보다 조금 더 파워풀하게 이 차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주행을 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때 63%에서 201km를 갈 수 있는 걸로 주행거리가 나오니까 배터리를 100%까지 충전했을 때 주행 가는 거리가 진짜 딱 350km 정도가 나올 걸로 보이네요. 그러면서 지금 전비를 한번 볼까요? 저희가 지금 이 차를 받고 나서 64km 정도를 주행을 해보고 있는데 100km당 kWh 23.3kWh per 100km의 전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익숙한 킬로미터당 킬로와트시로 변환을 하면 대략 뭐 4.3km per 킬로와트시 정도의 전비가 나온다는 건데, 요거는 저희가 조금 파워풀하게 주행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전비가 나온 것 같고, 아마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이 차를 운영하신다고 하면 대략 1회 충전으로 400km 정도 되는 이 실주행 가는 거리를 보여줄 걸로 예상되기도 합니다. 물론 저희가 지금 이 차가 어떤 느낌인지 제대로 알아보기 위해서 좀 가속도 해보고 감속도 해보고 뭐 정차 우체 출발 막 이런 것도 해보고 했다고는 하지만, 지금 대략 전비가 4.3km per 킬로와트시 정도가 나온다는 건 그렇게까지 좋은 수치로 느껴지지 않네요. 그런 점들은 조금 아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확실히 기아 EV3 같은 자동차들을 타면 그 차는 어떻게 때려 밟아도 전비가 5, 6이 그냥 나오거든요. 이 볼보 EX30은 확실히 그런 차들에 비해서 전비가 조금 더 덜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볼보 EX30 승차감은 어떤지도 좀 살펴봐야겠죠. 이 승차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런 매끈한路面을 달릴 때는 당연히 기분이 좋은 이 부드러운 승차감을 갖추고 있는데, 일단 이 서스펜션 세팅의 기본 지향점 자체는 조금 타이트하게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 노면의 정보를 뭐 잘 읽어준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런 범퍼라든지 요철이라든지 이런 걸 만났을 때는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딱딱하게 넘어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충격을 완전히 이 서스펜션이 부드럽게 흡수하지는 못하고, 소형차라는 그 느낌에 맞게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라든지 아니면 뭐 범프라든지 요철을 만났을 때는 차가 약간 팍 튀어오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약간 스포티한 성향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 차는 어쨌거나 이 소형 SUV잖아요. 어디까지나 승차감에 있어서 어느 정도 조금 딱딱하고 다이내믹한 그런 느낌을 보여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EX30의 ADAS 수준, 이 파일럿 어시스트도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기어를 한번 밑으로 내리면 바로 즉시 작동이 되는 구조고요. 속도는 이 왼쪽 버튼에 있는 이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통해서 조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속도에 맞게 60km로 설정을 하고요. 자, 파일럿 어시스트 켜고 한번 이 교차로도 잘 지나갈 수 있는지 볼까요? 자, 교차로 가나요? 꽤 잘은 아니지만, 도심 같은 경우는 아직 그렇게까지 믿고 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고속도로라든지 그런 도로에서 사용할 때는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 그 정도의 이 파일럿 어시스트 수준을 보여주고 있네요. 기본적으로 이 차선 중앙을 잘 유지해주고, 그리고 차간거리 잘 유지해주고, 이런 것들을 잘하는데, 이 교차로를 통과할 때라든지 이런 시내 상황에서는 아직 쓸 정도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볼보의 파일럿 어시스트는 이런 기본적인 기능만 갖추고 있는 건 아니어서요. 예를 들어서 제 옆에 지금 이렇게 버스가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차선의 왼쪽으로 조금 붙어서 이 대형차로부터 거리를 좀 두고 이 주행을 하는 이런 기능을 갖추고 있는 게 이 볼보 파일럿 어시스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양쪽으로 트럭, 버스 이런 식으로 있을 때는 또 차선을 딱 정확하게 중앙을 맞춰서 주행을 하는 이 위험 요소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스스로 주행을 하는 그런 기능들을 갖추고 있는 게 이 볼보 파일럿 어시스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ADAS 면에서도 볼보가 굉장히 이 안전에 신경을 많이 쓰고 개발을 했다, 이런 것들을 또 알 수 있네요. 일단 저는 볼보 EX30에서 가장 큰 장점이 뭐냐라고 하면, 저는 바로 이 디자인을 꼽을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예쁜 디자인이잖아요. 그 볼보의 시그니처 이 토르의 망치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이 전기차 시대에 맞게 조금 더 첨단화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위아래로 이 LED 프로젝션 헤드램프가 있는 거, 이런 것도 아주 예쁘게 진짜 볼보라는 딱 그 느낌이 들도록 잘 만들어내고 있고요. 이 그릴이 사라진 자리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이 볼보 엠블럼 지나가고 있고, 이 안에 레이더 센서를 또 통합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주 전체적으로 매끈하면서도 그냥 누가 봐도 볼보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는 디자인이면서도 전기차 시대에 맞게 살짝 다듬어진 그런 디자인을 갖추고 있는 게 예쁘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디자인만 보고 그냥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디자인을 갖추고 있어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차가 굉장히 매끈합니다. 지금 보닛 같은 경우도 거의 이 정도면 클램쉘 후드라고 해도 될 정도로 이 보닛 위쪽에 하나도 파팅 라인이 없이 이 볼륨감이 있으면서도 매끈한 그런 이 보닛을 갖추고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보닛을 열어보면 이 안에 이런 식으로 프렁크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간단한 클러치백이나 핸드백 정도는 넣을 수 있는 그런 프렁크 공간을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이 위쪽도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마감을 해놨는데, 이 위쪽을 살짝 이렇게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냉각수 그리고 브레이크액 넣는 곳이 위치해 있어요. 이런 것들도 밖으로 노출돼 보이지 않도록 깔끔하게 이 커버를 통해서 막아놓은 걸 볼 수 있네요. 워시액 같은 경우는 이 왼쪽에 따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냉각수나 브레이크액은 자주 교체할 필요가 없는 부품이라서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을 해놨지만,
이 워시액같이 보충이 자주 필요한 부품 같은 경우는 한눈에 알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바깥으로 또 배치를 해놓고 있는 걸 볼 수 있네요. 지금 휠 같은 경우는 19인치 휠을 적용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체 사이즈에 비해서 아주 큰 구경의 휠을 장착을 해놓고 있고요. 245, 19인치 휠을 장착해 놓고 있고, 그리고 휠 디자인을 보면 이런 식으로 막아놨어요. 그래서 아주 공기역학적으로 도움이 되는 휠을 장착을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넓은 면적들은 다 블랙 하이글로시로 처리를 해놓고 있어서 이 휠이 실제로는 굉장히 스포티해 보이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도 볼 수 있네요. 이 차가 다이내믹한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 데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 프론트 오버행이 극단적으로 짧습니다. G리그의 C 플랫폼 그리고 후륜구동 자동차로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 차가 한층 더 다이나믹하고 단단해 보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측면에서는 프레임리스 사이드미러도 적용이 됐습니다. 같은 사이드미러 크기더라도 이 가장자리까지 전체가 사이드미러이기 때문에 훨씬 더 넓은 면적을 볼 수 있는, 그리고 디자인적으로도 훨씬 더 매끈한 이런 스타일의 프레임리스 사이드미러 적용해 두고 있고요. 그리고 이 휠하우스 클레딩 같은 경우도 도장 컬러로 똑같이 마감을 해놓음으로 인해서 이 차가 조금 더 도심적이고 세련된 느낌을 또 강조해주고 있네요. 자, 후면으로 넘어오면요, 이 볼보 특유의 이 수직형 미등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이렇게 바가 전체적으로 다 나눠진 이 훨씬 더 전기차 시대에 맞게 튜닝된 이런 디자인의 이 테일램프가 들어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 테일램프 안쪽에 보면 지금 습기가 많이 쳐서 이런 식으로 물방울이 떨어질 정도입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 아쉽게 느껴지긴 하네요. 그리고 저는 이 테일램프 디자인이 너무 예쁜 게, 이 테일램프는 이 차체의 형상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위쪽에서 떨어져서 이 디귿자 램프가 이 차체의 볼륨감에 따라서 이렇게 부풀어져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 차의 볼륨감을 한층 더 강조해주는 형태로 이 테일램프가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차가 실제보다 더 커 보이고 볼륨감 있어 보이게 한다는 점에서 아주 멋진 디자인으로 느껴지기도 하네요. 자, 그럼 트렁크 공간도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국가 안보를 위해서 꼭 필요한 거죠. 자, 이 버튼 누르면 이런 식으로 트렁크가 열리고요. 이 차는 기아 EV3보다도 작은 자동차예요. 트렁크 공간에 있어서 그렇게까지 여유롭지 않습니다. VDA 기준으로 310L가 조금 넘는 정도의 이 트렁크 공간을 갖추고 있는데, 보스턴백이 2개가 들어가면 그냥 꽉 찰 것 같은 그 정도의 이 트렁크 공간을 보여주고 있네요. 저희가 지금 이 촬영 가방으로 쓰고 있는 이런 캐리어 20인치 초중반 정도 되는데, 이 캐리어 같은 거 2개가 들어가면 그냥 꽉 찰 것 같은 그 정도의 좀 딱 맞는 타이트한 그런 트렁크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쪽에 별도의 우퍼도 없거든요. 그래서 우퍼 공간까지 파놨음에도 불구하고 이 트렁크 공간에 있어서 그렇게까지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진 않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12V 아웃렛도 갖추고 있어서 다양한 용도에 맞춰서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안쪽에 보면 이런 식으로 이 충전기나 소화기 같은 것도 수납할 수 있는 이런 히든 스페이스도 갖추고 있어서 숨기고 싶은 것들을 잘 숨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이 위쪽에 러기지 스크린도 있습니다. 이 러기지 스크린 안쪽에 이런 식으로 비상 삼각대도 위치해 놓고 있고, 밖에서 봤을 때 이 안에 짐이 보이지 않도록 하고, 이 안쪽에 먼지나 물건이 안쪽 실내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트렁크 공간을 갖추고 있는 것도 볼 수 있네요. 자, 2열에 들어오기 전에 2열 시트는 기본적으로 6대4 폴딩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시트가 별도로 내려가지 않는 그런 시트를 갖추고 있는 거 여러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자, 6대4 폴딩 갖추고 있고, 제가 운전석에서 운전하던 포지션 그대로 2열에 들어오면 딱 맞네요. 전혀 넉넉하지 않은 그런 딱 맞는 공간 보여주고 있고, 기아 EV3나 이런 자동차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조금 더 좁은 그런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은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차급이 확실히 기아 EV3보다는 앞으로 나올 EV2나 아이오닉2나 유럽형 자동차에 조금 더 가깝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이 차 하나로 패밀리카를 운영하기는 좀 어렵고, 운전석에 앉은 사람, 이 조수석에 앉은 사람이 이렇게 2명이 타는 자동차로 조금 더 만들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열에 도어 스피커 같은 부분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 무릎 공간에 있어서는 굉장히 타이트하지만, 이 좌우 공간을 놓고 보면 그렇게까지 부족한 느낌이 들지 않고 오히려 조금 더 여유롭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2열에 들어왔을 때 파노라마 글래스 루프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제 지금 머리 뒤까지 이 파노라마 글래스 루프가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2열에 앉았을 때 이 아주 개방감이 탁 트인 느낌이 주는 거, 이런 것들은 아주 훌륭하다고 느껴지기도 하네요.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이 은도금도 돼 있고 이 코팅도 돼 있기 때문에 이 열감이 그렇게까지 느껴지지 않지만, 지금 만져보면 굉장히 뜨겁긴 해요. 일렉트로크로밍 글래스 루프를 갖추고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드는데, 이건 소형 SUV니까 그런 것까지 바래도 되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쨌든 이 차가 4천만 원 중반대 자동차니까 그런 기능들까지 갖추고
갖추고 있었으면 더 완벽했겠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드네요. 자, 그리고 지금 시트는 직물 시트입니다. 이 소재를 놓고 보면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좋아할 만한 직물 시트 소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시승차를 볼보로부터 받았는데요. 지금 어떤 분이 이전에 시승을 하시다가 여기다 뭘 흘리셨나 봐요. 저희 아닙니다. 저희 아닌데 이런 식으로 뭐가 흘렸는데 묻어서 지워지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직물 시트를 선택하셔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은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는 그리고 EX30에서 진짜 좋은 아이디어가 장착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 컵홀더 부분입니다. 이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한번 눌러서 팝업을 시키면 이렇게 컵홀더 2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런 식으로 한 칸 닫아서 이렇게 컵홀더 하나만 장착할 수도 있고요, 아예 닫아 놓을 수도 있고, 조수석까지 사람이 타 있는 상황이라면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음료를 2개 담아 놓을 수 있는 이런 식의 컵홀더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 필요하지 않을 때는 이 실내 공간을 더 여유롭게 쓸 수 있으면서 필요할 때는 이런 식으로 컵홀더를 열어서 쓸 수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은 이 EX30의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되기도 하네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볼보 EX30은 이 실내 공간을 극대화하기 위한 디자인을 해놨습니다. 일단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도어 포켓의 이런 수납 공간이죠. 지금 이 도어 포켓의 수납 공간이 어마어마합니다. 왜 이렇게 어마어마해졌나? 여러분, 사실 이 위치에는 일반적인 자동차라면 이 도어 트림 스피커가 무조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EX30은 이 도어 트림에 있는 그 스피커를 아예 삭제했습니다. 이 스피커가 원래 있어야 되는 공간을 그냥 파놓고 여기를 수납 공간으로 쓰는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차가 지금 굉장히 컴팩트한 아주 소형의 SUV임에도 불구하고 이 실내 공간에 있어서는 널찍하게 느껴지게끔 그렇게 아주 똑똑한 디자인을 해놓은 것도 볼 수 있고요. 1열 중간 아래쪽 부분에도 이런 식으로 이 안쪽에 열어서 기타 짜잘한 물건들을 넣고 그냥 이렇게 닫아서 이게 디자인적으로 심리스하게 매끈하게 보이도록 하는 이런 것도 제공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 앞쪽 부분에는 이런 식으로 무선 충전 패드도 있습니다. 핸드폰을 이렇게 꽂아 놓을 수 있으면서도 무선 충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이런 것도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 중앙에 글로브 박스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안쪽에도 공간을 수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 걸 볼 수 있네요. EX30은 처음부터 이 유럽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컴팩트한 소형차로 기획이 됐던 자동차이기 때문에 컴팩트한 차로 만들면서도 이 새로운 전기차답게 최대로 공간을 뽑아냈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의 흔적이 느껴지는 실내 디자인을 해놓고 있네요. 자, 그리고 실내 디자인 전체적으로 보면 실내 디자인은 진짜 깔끔합니다. 뭐 하나 군더더기 없이 이 스칸디나비안 디자인을 마찬가지로 해놓고 있죠. 이 스칸디나비안 디자인이라는 건 스웨덴 같은 이 북유럽 나라에 가보면 거기는 그냥 하루 종일 밤입니다. 하루에 16시간 정도가 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칸디나비아 북유럽 사람들은 주로 집 안에서 생활을 하게 돼요. 집 안에 가구를 배치할 때 그 가구들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오래도록 매일매일 오랜 시간 봐도 질리지 않는 것, 그게 이 가구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한 디자인이고,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스칸디나비안 디자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스칸디나비안 디자인 철학이 이 볼보에도 다 똑같이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 차를 오래 타고 매일매일 타고 오랫동안 봐도 질리지 않는 그런 디자인을 지금 해놓고 있는 걸 볼 수 있네요. 그러면서도 이런 12.3인치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기존보다 조금 더 첨단의 느낌을 주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디스플레이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게 이 안에 T맵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들어갔어요. T맵의 안내가 그대로 나오게 되는 그런 것도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 T맵은 전기차에 통합된 T맵이기 때문에 배터리가 20% 아래로 떨어졌을 때는 배터리를 충전하라는 그런 알림이 뜨기도 하고요. 주변에 충전소를 보여주는 그런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적인 면에서도 아주 뛰어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목적지를 입력했을 때 이 배터리 잔량이 얼마나 남을 것인가, 이런 것들, 이 차의 정보를 받아서 이 내비게이션에 띄워주는 거, 이런 것들도 아주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전기차 충전소로 입력을 하면 이 미리 배터리 프리컨디셔닝, 그러니까 이 배터리 온도를 충전하기에 최적화된 상태로 이 데펴주는 그런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T맵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그리고 이 T맵은 진짜 전기차에 딱 알맞는 그런 내비게이션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뭐 이런 것도 되죠. 아리아 실내 온도 19도로 낮춰줘. 오, 이런 식으로 음성인식 비서 아리아 같은 경우도 갖추고 있어서, 이렇게 제가 온도를 지금 19도로 낮춰달라고 음성인식으로 얘기만 하면 바로 이런 식으로 온도를 낮춰주는 이런 기능들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리아는 AI 어시스턴트잖아요. 간단한 농담 따먹기나 이런 것도 되는데요. 뭐 그런 것들의 기능보다는 내가 음성으로 창문을 열고 닫고
온도를 올리고 내리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실용적인 이 AI 어시스턴트로 느껴지기도 하네요. 자, 그리고 볼보에서 제일 중요한 건 또 뭡니까? 사운드잖아요. 이 사운드도 한번 바로 들어보도록 하죠. 자, 이 사운드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팀앱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플로 뮤직 앱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음원 손실 없이 최상의 음질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자, 바로 한번 노래를 들어볼까요? 이 실내 공간을 위해서 지금 스피커를 다 없애놨거든요. 지금 트위터, 뭐 도어트림 이런 스피커를 다 없애놓고 이 스피커를 지금 앞에 있는 사운드바에 다 합쳐놨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TV랑 사운드바를 놓잖아요. 거기서 아이디어를 착안을 해서 이 사운드바를 앞에다가 쭉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9개의 스피커가 내장이 돼 있고 이 스피커 출력 같은 경우는 1000W가 넘는 아주 고출력의 스피커를 갖추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기존 자동차에서는 쉽게 볼 수 없었던 아주 놀라운 아이디어라고 생각되기도 하네요. 그만큼 이 사운드에 진심인 볼보니까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수 있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지금 사운드를 들어봤을 때는 저는 일단 느낌이 꽤 만족스럽습니다. 좌우에 스피커가 없는데 이게 사운드가 과연 좋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사운드 자체의 해상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느낌을 주는 스피커를 갖추고 있네요. 그래서 웬만한 노래를 들을 때 그렇게까지 부족함이 없게 느껴지는 그런 사운드를 갖추고 있다. 차가 굉장히 컴팩트한 자동차라는 걸 생각해보면 이런 스피커도 아주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스피커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차는 사운드바가 앞에만 있는 그런 형태다 보니까 다른 자동차들처럼 이 차가 나를 3D로 감싸는 이런 서라운드의 느낌은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들어왔던 그 스테레오의 느낌으로 음악을 들을 때는 이 정도 스피커도 아주 충분히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서라운드 청취 환경을 기대하셨던 분들한테는 조금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무게 절감입니다. 다른 자동차들은 이 스피커를 곳곳에 달아놓으면서 그게 다 배선으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운드바를 장착하게 되면 그 많은 스피커와 그 많은 배선들이 다 사라지게 되니까 이 차량의 무게 절감에 있어서도 실제로 유의미한 절감을 이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이 사운드바는 그 여러 가지 무게 절감, 그 공간 확보 이런 측면에서도 아주 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볼보 EX30에서 아쉬운 점은 없는가? 이 K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옵션들이 좀 부족한 거, 이런 점들은 좀 아쉬운 점으로 느껴집니다. 일단은 통풍 시트가 없어요. 우리나라 날씨 어떻습니까? 30도 중반 이런 아주 푹푹 찌는 더위를 보여주는 그런 우리나라의 실정에 사실 통풍 시트는 꼭 필요하죠. 그리고 이 차의 가격이 4천만 원 중반대가 넘는다는 걸 생각해보면 사실 통풍 시트 같은 건 꼭 들어있었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아쉽지만 이 볼보 EX30은 통풍 시트가 없습니다. 그리고 직물 시트예요. 그래서 더 더운 느낌이 좀 있어요. 이 직물 시트가 내 체온을 이렇게 가져가서 그대로 나한테 좀 돌려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통풍 시트가 없다는 거, 이런 기능들은 조금 아쉽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4천만 원 중반대라는 가격을 생각하면 이 HUD 같은 옵션은 좀 넣어줬으면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런 HUD가 없다는 거, 이런 것들은 가격 대비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 부분은 이 모든 기능들을 다 지금 디스플레이에 통합해 놨잖아요. 뭐 온도 조절이라든지 비상등 버튼이라든지 뭐 각종 앱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전을 하다가 이런 식으로 제가 뭘 조절을 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운전에 집중하십시오, 주의력 유지, 이 알림이 정말 계속해서 뜹니다. 모든 기능을 다 지금 보고 터치하도록 터치 스크린으로 만들어 놓고 또 운전자 주의 알림은 계속해서 뜨는, 너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왜 나한테 뭐라 그래 라는 그런 것들은 조금 아쉽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물론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차량에서 이 운전자 경고를 이런 식으로 끌 수도 있습니다. 끄게 되면 이런 알림들이 뜨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볼보 EX30의 시작 가격은 4,755만원입니다. 4,755만원에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는 지역별 보조금까지 받고 나면 지역에 따라서는 대략 300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수령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금까지 다 받고 나면 이 차의 실구매 가격은 대략 4,500만원 정도가 된다는 얘기인데요. 이 4,500만원이라는 가격을 생각했을 때 이 차의 상품성은 어떤가 놓고 보면 저는 일단은 나쁘지 않습니다. 디자인 너무 예쁘고, 그리고 달리는 느낌 너무 좋고, 에이다스 수준 괜찮고, 그리고 파노라마 선루프 시원시원하고, 이 팀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좋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생각했을 때 이 차를 구매해야 될 이유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상품성이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에 통풍 시트가 없다거나 HUD 같은 옵션이 없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의 상품성이면 나쁘지 않다, 살만하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오늘 차 플레이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영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